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에서 발표한 새로운 차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캐딜락의 고성능 세단을 기다려 오셨던 분들께는 아주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는데, 더 이상 캐딜락에서는 이 차 이후에 이처럼 고성능 세단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엔진이 달려있는 차로 나오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전기차로 간다고 하는 거죠. GM을 비롯한 캐딜락의 앞으로의 전기차 의 계획은 2035년 이후로부터는 전기차만 생산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엔진이 달려있는 차들은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결국은 14년 후에는 이제 거의 만나보지 못할 아주 유물이 될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그 캐딜락의 새로운 고성능 세단 버전 두 차종은 앞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좀 더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CT4V라는 차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딜락 ATS-V라는 차를 사실은 그대로 승계했다 그럴까요? 아주 많이 변함 없이 그대로 계승해 온 그런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무조건 계승한 건 아니고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특히 외모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나온 CT4V는 후륜 구동, 기존에 사용했던 알파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엔진은 3.6L 트윈 터보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특이점이 트림백 6단 수동 변속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자동 변속기도 들어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더해서 태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ATS-V보다 냉각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약간의 튜닝을 통해서 기존의 464마력의 엔진 마력을 472마력, 결국은 8마력 정도를 높였고요. 토크는 변함이 없이 445파운드 피트 오브 토크, 그러니까 NM으로 했을 때는 약 600 토크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의 출력을 가진 엔진을 장착을 했고, 여기에 기존에 달려있던 8단 자동 변속기 대신 10단 자동 변속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차보다는 연비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 연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는 수동 변속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ATS-V보다 약간 더 브레이크 로터가 커졌고요. 기존에도 적용했던 전자기 유압식 댐퍼를 적용을 했는데 약간은 더 튜닝된 최신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파일럿 슈퍼 스포츠라는 미슐린 타이어를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CT4V는 파일럿 스포츠 4S 타이어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의 접지력이 좋다고 평가를 좀 받고 있죠. 휠은 18인치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마그네슘 휠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차 무게는 기존보다 약 77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한 30kg가 약간 좀 넘는 그 정도의 그 무게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 조정은 크게 성공한 측면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CT4V 블랙 윙이라는 모델에서는 일단 스포일러나 디퓨저, 그리고 앞에 범퍼에 보면 통풍구 쪽, 이쪽이 좀 더 공격적인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카본 파이버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엔진 커버라든가, 그리고 하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공기역학에 관련된 부품들, 그리고 디퓨저 이런 것들을 다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돼서 좀 더 다운포스를 유리하게 이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발표된 내용이니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기판은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시보드는 천연 가죽은 아니고 인조 가죽으로 되어진 대시보드가 적용이 되고, 메인 스크린은 8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AKG 제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은 미국 달러로 6만 불이 약간 못 미치는 시작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CT4V 블랙 윙에 많은 옵션을 적용을 했을 때는 최대 75,000달러를 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옵션에 대한 가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5,000불이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변경했을 때 한 8,500에서 9,00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T5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CT5V 블랙윙 역시 마지막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리즈가 끝날지 안 끝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다음에 똑같은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로 재탄생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는 예상하는 거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CT5V 블랙윙은 6.2L 8기통 슈퍼차저 엔진이면서 이 엔진은 668마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까마로에 들어가 있는 트리맥 TR6060이라는 6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10단으로 이루어진 자동기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CT4V 블랙윙하고 똑같죠. 이 CT5는 이전에 CTS-V의 어떻게 보면 진화된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TS가 CT5라는 이름이 됐고 이전에 V라는 이름이 V 블랙윙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차는 없을 거예요. 원래 블랙윙이라는 이름이 CT6나 CT6V에 달려있는 캐딜락 전용 트윈터보 8기통 엔진의 레이블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캐딜락의 가장 높은 성능을 지닌 차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블랙윙의 느낌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같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CT5V 블랙윙에 달려있는 6.2L 엔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CTS-V에 달려있는 엔진이 크게 변하지 않게 달렸다고 보면 되는데 이전에는 640마력과 630파운드-피트 오브 토크에서 이번에 달린 엔진은 668마력, 그러니까 한 28마력 정도가 높아졌고요. 토크도 659파운드-피트 오브 토크, 그러니까 대략 한 29, 30 정도의 토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마력과 토크가 높아진 부분의 상당 부분은 흡기나 배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 적용된 슈퍼차저는 이튼의 4개의 로브로 구성된 1.7L를 적용을 했는데 그 어떤 리스폰스의 개선을 위해서 로토의 직경 자체를 아주 작은 걸로 써서 좀 더 출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차저가 결합된 이 엔진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콜벳 조립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 명의 기술자가 수작업으로 다 엔진을 조립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엔진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가속 성능을 보자면 미국이니까 60마일로 표시하죠. 제로 60마일 같은 경우는 3.7초를 기록했다고 하고 제로 100은 3.9초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차의 이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CTS-V 같은 경우는 제로 60마일이 3.5초, 제로 100이 3.7초로 표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로 100마일은 좀 더 느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용서가 될지 안 될지는 캐딜락 매니아 분들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수동 미션이 장착된 차는 이보다 좀 더 느린 성능이 표시된다고 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라고는 말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적용된 수동 미션에는 내부 매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캐딜락의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 수동 미션이 달려있는 차가 전체 캐딜락 CT5V 블랙윙의 25% 정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아지진 않을까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독일에 있는 뉘르부르크링 경기장에서 계속 테스트 주행을 통해서 차의 서킷 능력을 상당히 배가시켰다고 하고 여기에 적용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앞에는 브렘보 6피스톤이 적용이 됐고요. 뒤에는 4피스톤이 적용된 캘리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로터 같은 경우는 앞에는 15.7인치가 적용이 돼서 여태까지 캐딜락에서 사용한 그 로터 중에 가장 큰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슬립 디퍼런셜 들어가 있고 그리고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단조 방식으로 제작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바퀴는 27535 19인치가 적용이 됐고 뒷바퀴에는 305 30에 19인치 들어가 있고 타이어의 등급은 ZR 등급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브랜드는 미쉐린께 들어가 있고 파일럿 스포츠 4S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그 CTS-V보다 10mm 정도, 그러니까 1cm 정도 더 넓은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는 사실 CT5V 블랙윙의 전용 타이어로 적용을 했고 그리고 그 기능은 기존의 다른 파일럿 스포츠 4S보다 좀 더 성능이 높아져서 오히려 미쉐린 컵2 타이어하고 비슷한 성능을 나타낼 거다라고 캐딜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CT4V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10월에 발표한 그 캐딜락 마그네슘 휠이 적용이 당장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아직까지 그 부분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마그네슘 휠이 상당히 경량화되어 있고 강도도 좋고 그리고 여러가지 성능적인 면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장 그 캐딜락에서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CT5V 블랙윙에도 적용을 못한 걸 보면 아직까지 조금은 미완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CT5V 블랙윙에는 여러가지 공기 저항을 개선할 수 있는 파트라든가 다운포스를 유지할 수 있는 스플리터 그리고 디퓨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차가 3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차체 흔들림이나 자세 제어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운전의 안정감을 더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북미 시간으로 2월 1일 캐딜락에서 발표한 고성능 세단 CT4V와 CT5V 블랙윙의 차의 성능이나 재원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요. 이 제작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시승단을 통한 어떤 차의 객관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진 않고 캐딜락 자체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의 좋은 부분이 중점적으로 좀 표시가 됐고, 실제 이 차의 어떤 장단점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차가 정말 나와보고 운전해 봐야 알겠죠. 이 차 같은 경우는 현재 예약을 받고 있고 실제 차가 손님한테 인도되는 시간은 대략 올 여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을, 겨울 정도 되면 이 차가 실제 어떤 성능이 나타나고 어떻게 운전자들한테 다가가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캐딜락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기존의 차보다 순간 가속력은 느릴지언정 이 차는 여태까지 나온 캐딜락의 어느 차보다 트랙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딜락 고성능 스포츠 세단을 가지고 서킷에 들어가서 좀 더 과감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캐딜락의 스포츠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차가 휘발유 엔진이 적용된 마지막 V형 고성능 차라고 하니까 사실 메이커에서 어떤 차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놓고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캐딜락 매니아들이 마음속에서 근질근질한 막 이렇게 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캐딜락의 신차 두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